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불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2024년 정부 플랜의 실망, 일기 신도시 집값 호가 1억 쭉 하고, 저 처음부터 좀 약간 센 기사 가져왔는데요. 마스터 플랜 수립 시점 2024년으로 실망감 커지며 집값도 뒷걸음질, 분당, 일산, 평촌, 3번 등 매물 2에서 5% 늘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 호가 하락 이어져. 이 기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호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은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과 관련돼서 제가 이 원인이 과연 일기 신도시 집값 바로 2024년 정부 플랜의 실망에서일까? 라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 이거는 기사를 갖다 붙이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딱 시나리오가 맞거든. 그러면서 이런 기사 내용도 있어요. 아니, 한국 부동산원 지수마저도 지금 2024년 정부 플랜 수립한다는 부분 때문에 실망해서 지수마저도 폭락했다 하고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한국 부동산원 지수는 8월 15일까지 끊어서 발표된 거거든요. 8월 16일 발표하는 무방하거든. 근데 한국 부동산원 지수마저도 8월 16일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실망으로 매물이 나왔다는 거야. 이거 완전 엉터리 기사인지.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기준은 8월 15일이고 정부 발표가 나온 건 8월 16일인데 이런 엉터리 기사들까지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지금 이 매물들이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실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급매들이 나왔느냐, 물량이, 매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공급대책 발표로 인해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기 표현보다는 사실상 지금 거래가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다. 거래량이 너무 박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여기서 매물이 늘었다라는 게, 매물이 늘었다기보다는 기존에 거래돼서 빠져나가야 될 매물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하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도 급한 매물들, 뒤에서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도 급한 매물들은 호가를 낮춰서라도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거래량이 박살나 버렸다. 하도 언론에서 폭락한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을 흔들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란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심리가 수급을 장악한 상태라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런 상황, 결코 심리란 부분은 결코 수급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영향, 글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시장이 오랫동안 버텨내지 못한다라는 게 팩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공포라는 것도 사람이 오랜 기간 이 공포에 노출되면 무뎌져요. 그런데 자꾸 이 심리, 공포적인 심리만 자꾸 부각시키는데, 그래서 공포라는 심리라는 것은 점점 그 강도를 갖다가 점점 더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기사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거야, 이 공포라는 심리를. 이 공포라는 심리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뭐 전쟁 났다고 그럴 거야? 이 이상 어떻게 공포감을 갖다 더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언론이 너무나도 시장에 공포만을 주입하고 있다. 자, 실질적으로 2040 정부 플랜, 그러니까 공급대책 8월 16일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지금 호가가 뭐 뚝뚝 떨어지고 매물이 늘고 이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단연코 아니고요. 거래량이 박살난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알맞은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늘어난 매물은 대부분 실망 매물이라고 진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충분히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돼. 거래가 이루어져야 매물은 빠질 거 아닙니까? 매물은 매월 나온 그 시점마다 나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 매물들이 소화가 되질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이 누적돼서 늘어나는 거지, 이게 실망 매물이라고 보기에는 전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하고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오히려 사장님들이 저한테 설득당할걸?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산 소재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기신 듯이 대부분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매물을 일단 거뒀다며 정부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자 투자자들 위주로 실망감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고도 내용은 나오는데, 글쎄 어차피 거래가 지금 안 되는데 매물을 걷어들이고 늘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매물 걷어들였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매물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나는 이것도 그래. 이것도 그런 게, 매물을 여러분들께서 공인중개사무소에게 전화해서 저 매물 걷어드릴게요 라고 전화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셨을까. 그냥 매물 내가 안 팔려고 하면은 그냥 마음으로 끊어버리고 그냥 굳이 공인중개사에서 다시 전화해서 매물 걷어드릴게요 라는 전화를 하는 그런 친절한 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 종부세 기산일 이후에 매물 걷어들인 것이 한두 달 뒤늦게 파악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된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차은희님께서는 아닙니다, 그런 매물 아직 없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매물이라는 것은 지금 뭐 호가 1억 수천만 원 떨어뜨린 매물들이 아직 없다 하고 차은희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지금 매물과 관련돼 가지고 즉각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이걸 실제 현장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뭔가 해석,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다지 정확한 의미 부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티켓님께서 이대로 규제 계속하면 부동산 시장 굳어지는 건가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윤 정부의 깊은 뜻이 있을까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금 윤 정부의 깊은 뜻? 윤 정부의 아직 지금 부동산 상황까지 깊이 있게 생각할 여유가 아직 윤석열 정부에게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과 관련돼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호가가 떨어지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파악해 보기로는 호가가 떨어지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 호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전체적인 호가를 갖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시적 2주택자 이러한 매물들이 지금 좀 급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왜? 거래량이 박살나도 이렇게까지 박살난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래량이거든요. 자, 뭐 재건축 실망 일기 신도시 집값 뚝 주민들 뿔났다 하고 이야기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원래 이렇게 뿔날 만한 이야기도 아니지 사실은. 제가 내용이 별로 없다 하고 하면서 제가 참 원희룡 장관을 갖다가 맹렬하게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뿔날 일은 아닌데, 문제는 바로 지금 턱끝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든가 뒤에서 나오는 사례들, 급하게 팔아야 되는 급매물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일 것이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거래가 중단된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다. 자, 어쨌든 8.16 대책 발표 뒤 0.02 떨어져 하락 전환. 자, 지금 여기서 앞선 기사에서 비판한 내용들이 좀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자, 22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이후인 지난 19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사실상 이 다음에 이 같은 추세는 정부 공인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확인됐다. 자, 근데 한국부동산원은 지금 여기서는 기사 내용을 갖다가 기준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준일이 바로 15일이었다고. 8월 15일.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자료 기준일이 15일이야, 15일. 그리고 윤석열 공급대책 발표는 16일이었잖아. 이건 너무 억지잖아.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에 공약 재탕, 주민들 항의 퍼포먼스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당에서 이런 항의 퍼포먼스가 진행되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뜨거! 하고 좀 한 발 뒤로 후퇴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죠. 자, 하도 공약 후퇴! 야, 이거 공약 후퇴 아니야! 지금 여론이 분노로 바뀌어 가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일기 신도시 빨리 재정비하겠습니다!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난 진짜 좀 여기서 답답해. 제가 윤석열 정부에 이게 공개 방송이었으면 진짜 이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사단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일기 신도시 후퇴 그 부분 때문만이 아니라 거래가 완전히 박살난 상황 때문에 더더욱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래량이 너무 박살났어. 거래량이 박살나게 되면은 정말 비이성적, 비합리적 거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너무나도 급해. 지금 어떻게든 난 지금 이 돈이 몇 억이 필요해. 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아니라 너무 거래량이 박살나 있으니까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전에도 방송 올려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지금 서울 기준에서 월별 턴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가격 하락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비이성적 시장이 도래됐다. 내년엔 비이성적인 시장이 도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일기 신도시 문제가 아니다. 거래량이 박살나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지금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심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중에 충분하게 자금 여력을 갖다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인중개업계에 진입하신 사장님들은 지금 피눈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달 적자야, 매달 적자. 인테리어 비용? 이건 뽑아낼 생각, 기존 투입자금 뽑아낼 생각이 그거는 차처하고라도 운영비가 나오질 않아.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그러고 나면 적자야. 그러한 공인중개사들이 태반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어떠할까요? 거기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왜 국토교통부 장관을 갖다 이런 비전문가를 앉혀놓으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 단순 일기 신도시 지금 왜 이런 여론이 더 강해졌느냐? 거래만 잘 되면은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분노가 더 올라가지 않았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원희룡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주장은 거짓말, 묻히기만 선동. 정치인이야, 정치인. 진짜 정치인이다, 이 사람은 행정가로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일각에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며 묻히기만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장관님, 이 사태에 촉발을 시킨 거 지금 장관님이거든요. 지금 거래량 꽁꽁 묶어놓아가지고 거래 안 되게 만들어버리고 시장 완전히 동맥경화 상태 유지시키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 장관님이시거든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8.16 대책 나오고 다음날 내가 말씀드렸어. 바로 이야기한 대로 시나리오가 다 전개돼 가고 있어. 뭐냐? 야당에서 신났다. 야당에서 뭉쳐가지고 지금 현 정부 비판하고 난리 날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일기 신도시에서. 이거 지금 그대로 현실이 돼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다 원희룡 비판하고 거기다가 경기도지사가 지금 누구야?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일기 신도시 용적률 상한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자, 이런 말 나올 말 하지, 원장관님. 그러면서 2024년 마스터 플랜
그때 시작하는 것처럼 표기해놓고 나서 이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바꿨어. 2024년 마스터 플랜 수립 완료하는 것처럼 마치. 근데 이거는 완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스터 플랜 완료 못 됩니다. 2024년까지.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커다란 구멍인데, 이게 정말 커다란 구멍인데 얘네들은 모르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는 구멍이 뭐냐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비전문가예요. 좀 아니면은 비전문가란 걸 본인이 체득하고 나면은 사실은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귀가 열려있는 대상들이 아니야. 정치인들은 무조건 모든 그 정책의 추진 방향은 자기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정치인입니다. 사회 부작용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사회 부작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대적인 세력의 누군가가 더 나보다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옳은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정치인입니다. 내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보다는 나의 인지도가 높아진 걸 희망하는 게 정치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행정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국토교통부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정치인이 앉았다. 그래서 원희룡을 비판했던 거고, 그리고 아포유가 초기에 원희룡 비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 기다려봐라 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원희룡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을 갖다 사실은 국민들이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실 정치인 빠들은 난 다 싫어해. 그냥 합리적으로 정책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봐야 되는 건데 사람을 보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팬덤 정치를 만들어버리고 팬덤 정치의 지금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재명 범법자를 상대로 지금 지지를 보내는, 지금 참 이런 팬덤 정치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팬덤 정치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만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 국힘에서 이런 팬덤 정치가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도 비판할 겁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뭐 원희룡 장관 무책임한 선동하면서 또 이걸 감정적인 부분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정책을 이야기하세요, 원희룡 장관님. 그러면은 지금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으면 되는 거야. 액션 플랜을 내놓으시라니까? 근데 그럼 액션 플랜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하든지 그대로 똑같이 선동에는 선동이라고 자기가 또 선동을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러죠. 자꾸 문재인 씨가 떠오르는 게 왜 그런 걸까? 원희룡 장관을 보면 볼수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 전무후무. 거래 빙하기 시작됐다. 집값 더 떨어진다. 전무후무. 거래 빙하기가 시작됐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불만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래 빙하기. 근데 이 표현 정말 좋았어. 전무후무가 맞아요. 이런 적이 없었어.